자, 공지한장인 사람들 준비 잘하고. 오케이! 집중! 오케이, 집중. 초반부터. 우리 준비 진짜 다 끝났어. 경기장에서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오케이. 경기장에서 보여주는 거 진짜 우리가 잘하다는 거를 경기장에서 보여주자고. 오케이? 4만 명, 5만 명 오라고 해. 들어가서 그냥 부시자고. 오케이? 가자! 이거 듣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잠깐만요. 1초만요. 눈 감고 진짜로 생각해봐요. 얼마나 많이 믿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으로 되뇌었는지. 이번엔 다를 거야. 이번엔 진짜 멀리 가는 거야. 이번엔 항상 지던 그 순간에, 항상 지던 그 상대한테, 항상 같은 방식으로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그렇게 기대했다가 결국 화면 끄면서 그 익숙한 감각 또 느꼈잖아요. 그 씁쓸함. 축구가 한 번 더 우리한테 너네 자리는 거기야 라고 말해주는 그 감각. 알아요. 진짜로 이해해요. 우리 너무 오래 냉소를 연습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냉소가 현실 감각인 척 위장하기 시작했고 그걸 우리도 모르게 받아들였어요. 누군가 대한민국이 월드컵에서 뭔가 진짜 큰 걸 할 수 있다고 말하면 내 안에서 뭔가가 먼저 브레이크를 걸어요. 왜 또 그러냐고. 예전에 어떻게 됐는지 기억 안 하냐고. 근데 그 브레이크는 겁쟁이라서 생긴 게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기대했다가 수십 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무너지는 걸 지켜본 결과예요. 상처받지 않으려고 사랑하는 팀을 적당한 거리에서 응원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근데 오늘만큼은 그 브레이크 잠깐 풀어놓으세요.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만요.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그건 제가 2002년 이후로 본 것 중에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근거 있고 가장 기대해도 되는 무언가예요. 이거 감정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데이터로 하는 말이에요. 이름으로 하는 말이에요. 동시에 전성기에 있는 선수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도 큰 소리로 묻지 않는 그 질문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이 아니면 언제예요? 진지하게 생각해봐요. 손흥민이 33이에요. 김민재가 29이에요. 이강인이 25이에요. 황희찬은 대회 전에 30이 돼요. 유럽에서 단련된 이 선수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리그에서 매주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있는 이 선수들이 아시아 출신 특이 케이스가 아니라 진짜 그 리그의 핵심으로 인정받는 이 선수들이 다 같이 절정의 나이에 한 무대에 서는 건 딱 한 번이에요. 별들이 이렇게 한 줄로 서는 건 다시 없어요. 이 순간을 그냥 흘려보내서 미국에 그냥 참가하러 가서 또 비슷하게 끝나면 앞으로 10년, 15년 동안 그때 진짜로 믿었더라면 어땠을까를 물어보게 돼요. 2026은 기회가 하나 더 생긴 게 아니에요. 이 세대의 최후 통첩이에요. 왜 이번이 다른지 이해하려면 어디서 왔는지를 먼저 봐야 해요. 마취 없이 역사를 볼 용기가 있어야 해요. 이 대표팀이 20년 넘게 어떤 짐을 안고 왔는지를 봐야 해요. 축구는 기억이 길거든요.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의 기억은 엄청난 영광과 고질적인 좌절이 아주 이상하게 뒤섞인 감정이에요. 그 감정이 2026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대표팀 경기 시작 전에 이미 마음속에서 작동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문제는 월드컵 역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너무 큰 순간 하나가 있어서 그 순간이 발판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게추가 돼버렸어요. 이 숫자 들으면 어떤 느낌인지 알잖아요. 설명 안 해도 돼요. 세계가 눈을 비볐던 그 해. 자국 밖에서 열린 월드컵에서 조별 예선조차 통과한 적이 없던 나라가 공동 개최국으로 4강까지 갔어요. 이탈리아가 떨어졌어요. 스페인이 떨어졌어요. 홍명보가 주장 완장차고 필드를 누볐고 안정환이 골을 넣었고 아직 어렸던 박지성이 자기가 어떤 전설이 될지도 모르면서 그라운드를 가로질렀어요. 매 경기가 나라 전체가 멈추는 축제였어요. 온 나라 거리가 붉게 물들었어요. 세계가 바라봤어요. 대한민국이 축구를 통해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발견하던 순간이었어요. 그 폭발이 얼마나 컸는지,
그거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지금도 이야기하다가 감정이 올라와요. 그리고 거기서 문제가 시작됐어요. 2002년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온 것들이 절대로 그 높이에 닿을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을 출발점으로 삼는 대신 한국 축구는 그 기억의 그늘 안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이후 모든 월드컵은 2002와 비교됐어요. 모든 탈락은 그때가 반복될 수 없는 예외였다는 증거로 설명됐어요. 마치 한 세대의 영광이 나라 전체의 위대함 할당량을 다 써버린 것처럼 4년 뒤 2006년 독일, 2002가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할 기회였는데 조별 예선에서 탈락했어요. 그 문이 다시 활짝 열린 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스쳤어요.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작은 빛이 보였어요.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자국 밖에서 열린 월드컵에서 16강에 올랐어요. 한국 축구가 자기 땅 바깥에서도 버틸 수 있다는 첫 번째 증거. 근데 16강에서 우루과이를 만났고 거기서 끝났어요. 잘했어요.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어요. 2014년 브라질. 최근 들어 가장 아팠던 것 중 하나예요. 팀이 있었어요. 유럽에서 뛰는 이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이어 레버쿠젠에서 막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한 어린 선수가 있었어요. 손흥민이었어요. 근데 알제리한테 2골 넣고 노골 먹으면서 탈락했어요. 그 패배가 만들어낸 자신감의 균열은 단순한 결과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시스템 자체를, 방향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2018년 러시아. 이게 가장 기가 막힌 대회예요. 이미 수학적으로 탈락이 확정된 상황에서 마지막 경기로 독일을 만났어요. 4년 전 우승팀에 얼마나 큰 거리가 있는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준 경기였어요. 이게 그 지도예요. 한 번의 나쁜 결과가 아니에요. 한 번의 불운이 아니에요. 20년 동안 반복된 패턴이에요. 그 패턴이 벽돌 하나씩 쌓아서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그 브레이크를 만들었어요. 기대가 너무 멀리 가기 전에 먼저 잡아당기는 그 브레이크. 근데 뭔가가 바뀌고 있어요. 조용히. 눈에 잘 안 띄게. 그리고 그걸 이해하려면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해요. 팀으로서의 대표팀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손흥민 개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대표팀부터 얘기해요. 2026 월드컵 최종 예선 과정은 제대로 보면 엄청난 선언이에요. 대한민국은 AFC 전체에서 예선전 경기를 무패로 통과한 유일한 팀이에요. 손흥민이 공격을 이끌면서 예선 내내 대표팀 득점 1위였어요. 30 넘은 주장이 몸을 던지고 중요한 순간에 나타나고 팀이 필요할 때 골을 넣어요. 이게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조추첨에서 A조가 됐어요.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유럽 플레이오프, D승자, 그리고 대한민국, 덴마크, 체코, 북아일랜드, 마케도니아 중 누가 올라오든 그 죄 브라질은 없어요. 프랑스도 없어요. 스페인도 없어요. 이 죄서 못 나간다면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요. 죽음의 조핑계를 댈 수 없어요. 잔인한 대진 탓을 할 수 없어요. 그냥 실력의 문제예요. 그리고 예선이 경기마다 보여준 건 이 팀의 실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 위에 있는 한 명이 있어요. 이번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서사가 모여드는 그 한 명. 10년 넘게 자기 나라 역사상 최고의 선수라는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온 그 한 명.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그게 얼마나 소진시키는 일인지 본인만 아는 그 한 명. 손흥민이에요. 대회가 시작할 때 33이에요.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최다 출전 선수예요. 프리미어리그 아시아 선수 역대 최다 득점자예요. 2021-22 시즌에 모하메드 살라와 나란히 10타스 23골로 프리미어리그 공동 득점왕을 차지하면서 아시아 선수 최초로 그 타이틀을 받았어요. 함부르크에서 시작해서 레버쿠젠을 거쳐서 토트넘에서 10년 넘게 뛰면서 2024년 25 시즌에 유로파리그 우승을 손에 넣고 이제는 LAFC에서 33세 나이에 MLS 최고의 선수로 뛰고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 다음에도 15년이 넘는 커리어 다음에도 세계가 아직 못 본 게 있어요. 월드컵에서의 손흥민. 진짜 손흥민.
경기를 결정짓는 손흥민.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장면에 나타나는 그 손흥민. 그 손흥민은 존재해요. 토트넘 팬들은 10년 동안 매주 봤어요. LA, FC. 팬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월드컵에서 아직 못 봤어요. 2026이 그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이 영상 보기 전에 아무도 큰 소리로 안 하는 질문 하나 먼저 할게요. 손흥민한테 2026이 마지막 월드컵이에요. 그가 직접 말한 적은 없어요. 아마 대회 전에는 말 안 할 거예요. 그 말을 입 밖에 내는 순간부터 모든 경기가 작별 인사가 되고 모든 장면이 마지막 장면처럼 보이기 시작하니까 손흥민은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런 감정의 무게가 경기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숫자를 보면 답이 거의 나와 있어요. 2030년 월드컵. 그때 손흥민은 37이에요. 그 나이까지 뛰는 선수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18살부터 유럽 최고 수준의 리그에서 몸을 던지고 주장 완장 차고 대표팀까지 나라를 위해 달려온 선수한테 37에도 대표팀 에이스를 기대하는 건 너무 많이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지만 거의 확실하게 이게 손흥민의 마지막 월드컵 춤이에요. 그리고 그걸 알면 이 모든 게 달라져요. 그냥 또 하나의 대회가 아니에요. 그냥 또 한 번의 도전이 아니에요. 이건 어떤 방식으로든 마무리가 되는 이야기예요. 아름답게 끝나든지 아니면 또 한 번 문 앞에서 돌아서든지. 이 사람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알아요? 18살이었어요. 춘천에서 자란 아이가 독일 함부르크로 갔어요. 말 한마디 안 통하는 나라로,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도시로, 축구 하나 들고. 그때 손흥민이 얼마나 두려웠을지 지금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이미 재능은 있었어요. 근데 재능이랑 유럽 축구는 달라요. 재능 있는 아이는 세계 수천 명이에요. 그 환경에서 살아남아서 그 재능을 꽃피우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함부르크에서 버텼어요. 조금씩 올라왔어요. 바이어 레버쿠젠으로 갔을 때부터 유럽이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걸 알아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15년 토트넘이 300만 유로를 썼어요. 그때 모두가 했던 말 알아요? 아시아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매주 그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까? 마케팅 목적 아닐까?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는 거 아닐까? 10년 뒤에 어떻게 됐는지 우리 다 알잖아요. 160골 이상. 2021년 22 시즌 살라와 나란히 23골로 프리미어리그 공동 득점왕. 아시아 선수 최초로 2025년 유로파리그 우승. 주장 완장. 그리고 토트넘을 떠나 LAFC에 왔을 때도 33세 나이에 MLS 최고의 선수로 뛰고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그 모든 거 다음에도 15년이 지났는데도 세계가 아직 못 본 게 있어요. 월드컵에서의 손흥민. 진짜 손흥민. 결정적인 순간에 경기를 바꾸는 그 손흥민. 프리미어리그 팬들이 10년 동안 매주 봤던 그 선수를 세계 최대의 무대에서 아직 본 적이 없어요. 2026이 그 마지막 기회예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이번엔 손흥민 혼자가 아니에요. 김민재, 스무라홉, 바이에른 뮌헨 센터백. 2023년 나폴리에서 세리에 A 우승을 이끈 뒤 뮌헨으로 이적한 선수예요. 바이에른 뮌헨이에요. 세계에서 센터백을 가장 까다롭게 고르는 클럽 중 하나예요. 거기서 주전 경쟁을 하고 있어요. 2026년 1월 코엘른전에서 결승골을 넣고 맨 오브 더 매치를 받았어요. 그 경기 보셨어요? 공중볼 싸움에서 한 번도 안 졌어요. 빌드업에서 실수가 없었어요. 상대 공격수가 공 받으려는 순간을 미리 읽고 먼저 나가서 잘랐어요. 그게 김민재예요. 예측, 강함, 그리고 냉정함. 아시아 최고의 수비수라는 수식어가 이 선수한테는 오히려 좁아요. 세계 수준의 센터백이에요. 그냥. 이강인, 25. 파리 생제르맹. 어렸을 때 발렌시아 유소년 팀에 합류하러 혼자 스페인으로 건너갔어요. 2019년 FIFA U20 월드컵 골든볼. 마요르카를 거쳐서 2023
년 PSG가 220억 원을 쓰고 데려왔어요. 한국인 최초 PSG 선수예요. 루이스 엔리케 감독 체제에서 전술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2026년 1월 이적 시장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토트넘이 관심을 보였을 때 PSG가 뭐라고 했었는지 알아요? 안 팔아요. 그 한마디예요. 클럽이 선수한테 내리는 가장 명확한 평가예요. 이강인을 20분만 보면 달라요. 공 받기 전에 이미 다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좁은 공간에서 빠져나오는 능력, 중거리 슈팅의 궤적, 동료를 찾는 타이밍. 25이에요. 지금 막 완성되고 있어요. 지금 막 진짜가 되고 있어요. 딱 이 월드컵에 맞춰서. 황희찬, 29, 울버햄튼. 프리미어리그에서 자기 자리를 만들어낸 선수예요. 2023-24 시즌에 13골을 넣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데 이 숫자가 신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프리미어리그에서 윙포워드가 한 시즌에 13골 넣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황희찬이 특별히 기술이 화려한 선수는 아니에요. 근데 그가 무서운 건 공간이 생기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황희찬이 보이면 대부분의 수비수들은 발이 안 따라가요. 스피지, 조별 예선이 끝나고 토너먼트가 시작될 때 선수들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결정적인 순간에 대한민국 선수들이 어디서 흔들리는지를 그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지금 그가 매일 훈련장에서 하는 일이 단순히 전술 연습이 아니에요. 그 순간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팀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손흥민으로 돌아와요. 33. 대회가 시작되면 33이에요. 지금 LAFC에서 MLS 최고의 선수로 뛰고 있어요. 33세.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손흥민 아버지 얘기 알아요? 손흥정 씨예요. 본인도 축구 선수였어요. 프로까지 갔지만 정상에 오르지 못하고 은퇴했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자기가 못 이룬 것과 자기가 배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어요. 어렸을 때 손흥민은 양발 훈련을 했어요. 겨울에도요. 비 와도요. 오른발이 왼발만큼 될 때까지, 왼발이 오른발만큼 될 때까지요. 어떤 날은 훈련이 끝나야 자러 갈 수 있었어요. 어린아이한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면서도 아버지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들이 중간에 유럽에서 힘들 때도, 적응이 안 될 때도, 결과가 안 나올 때도 아버지는 전화를 끊지 않았어요. 그 훈련이 만들어낸 게 지금 우리가 보는 왼발이에요. 그 버팀이 만들어낸 게 지금 우리가 보는 멘탈이에요. 손흥민은 그냥 재능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선수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함께 겨울 운동장에서 만들어낸 선수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새벽에 일어나서 버스 타고 출근하는 사람들한테, 아이 키우면서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열심히 해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끼는 사람들한테 뭔가를 건드려요. 그래서 손흥민은 그냥 축구 선수가 아닌 거예요. 5천만 명의 거울이에요. 자신들이 가장 아끼는 가치들을 밖에서 증명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월드컵에서 그가 제대로 빛나지 못할 때마다 탈락이라는 결과 너머에 다른 감정이 따라왔어요. 우리가 아는 그가 세상한테 보여지지 못했다는 그 감정. 우리만 아는 그 손흥민을 세계가 끝내 모르고 끝나는 거 아닐까 하는 그 서운함. 2026은 그 원을 닫을 기회예요.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 숫자가 있어요. 만약 이게 유럽 어느 나라 선수 얘기였다면 몇 주 동안 모든 스포츠 매체 헤드라인을 장식했을 숫자예요. 손흥민이 LAFC 이적 후 첫 10경기에서 9골, 33, 세 팀에, 세 리그에, 세 나라에서 9골이에요. 미국에 가서 연봉이나 받으러 간 게 아니에요. 적응하는 척하면서 출전 시간 채우러 간 게 아니에요. 가자마자 그 리그에서 제일 무서운 선수가 됐어요. 상대 팀들이 손흥민이 누군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알고 준비했어요. 그래도 막지 못했어요. 9골이에요. 10경기에서. 그리고 클럽 유니폼 벗고 태극마크 달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9월 미국전, 10월 파라과이전. 스위치가 꺼지지 않아요. 클럽이 바뀌어도
나라가 바뀌어도 유니폼이 바뀌어도 그 본능은 그대로예요. 그게 지금 2026 월드컵으로 오는 손흥민이에요. 이제 앞에 뭐가 있는지 생각해봐요. 대한민국 첫 경기는 유럽 플레이오프 D승자예요. 덴마크, 체코, 북아일랜드, 마케도니아 중 하나예요. 어느 팀이 와도 대한민국이 감당 못할 상대가 아니에요. 이 첫 경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 경기에서 우리가 어떤 팀인지가 세상에 처음으로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참가하러 온 팀인지 싸우러 온 팀인지 홍명보 감독이 거기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토너먼트 전체 분위기를 잡아요. 두 번째 경기는 6월 25일 몬테레이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에요. 이 경기가 사실상 16강 진출을 확정짓는 경기예요. 남아공은 개인 능력은 있어도 유럽 정상급 선수들로 구성된 이 대표팀을 상대할 집단 완성도가 없어요. 여기서 계산하거나 점수 관리 들어가면 안 돼요. 이기는 거 하나만 생각하고 달려들어야 해요. 세 번째 경기가 멕시코예요. 공동 개최국이에요. 자기 나라 팬들 앞에서 뛰는 팀이에요. 외부 압력이 어마어마한 경기예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 유리할 수 있어요. 멕시코는 그 압박에 짓눌리는 팀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는 2002년부터 이미 그 압박이 뭔지 알아요. 나라 전체가 보는 앞에서 이탈리아 잡고 스페인 잡아본 DNA가 이 선수들 어딘가에 흐르고 있어요. 조 2일 위로 나올 수 있어요. 꿈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지금 전술 분석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더 깊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세대가 갚아야 하는 빚이 있어요. 선택해서 진 빚이 아니에요. 태어나면서 물려받은 거예요. 그 세대가 한 건 엄청난 거였어요. 나라 전체한테 축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다른 눈으로 보게 만들었어요. 우리도 세계 최고들이랑 싸울 수 있다는 걸 몸으로 보여줬어요. 그건 선물이었어요. 진짜 엄청난 선물이었어요. 근데 동시에 그 선물이 다음 세대한테 엄청난 짐이 됐어요. 기준이 너무 높아졌으니까, 4강을 봤으니까. 그 이후로 모든 월드컵은 2002와 비교됐어요. 16강이어도 아쉬웠어요. 8강이면 어땠을지 궁금했어요. 항상 그 기준 아래였으니까. 이 세대는 2002를 반복할 필요 없어요. 흉내낼 필요 없어요. 홍명보, 안정환, 박지성의 그림자를 따라갈 필요 없어요. 이 세대는 자기 자신의 순간을 만들어야 해요. 지금 10살짜리 아이들이 2046년에 자기 아이한테 해줄 이야기. 2002 얘기가 아니라 2026 얘기. 손흥민이 어떤 골을 넣었는지, 이강인이 어떤 패스를 해텄는지, 김민재가 어떤 공격수를 막았는지, 그 이야기가 이번 여름에 쓰여질 수 있어요. 그게 진짜 걸려있는 거예요. 아예 전술 분석이나 조편성 얘기가 아니에요. 한 세대가 자기만의 기억을 갖게 되는가 아닌가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항상 손흥민이 있어요. 또 돌아왔어요. 항상 여기로 돌아와요. 그가 그냥 이 팀의 최고 선수라서가 아니에요. 그는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에서 어떤 나라인지를 연결해주는 다리예요. 이 나라에서 나와서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무대에서 살아남아서 아무도 쉽게 부정할 수 없는 기록을 쌓아놓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큰 무대에 한 번 더 서요. 장면 하나 상상해봐요. 2026 월드컵 8강. 손흥민이 왼쪽 측면에서 공을 받았어요. 수비수 한 명이 앞에 있어요. 경기장이 잠깐 숨을 멈춰요. 그 10분의 1초 동안 함부르크에서 말 한마디 못하던 18살이 보여요. 독일 겨울 훈련장에서 혼자 슈팅 연습하던 그 아이가 보여요. 아버지랑 같이 동네 운동장에서 새벽까지 양발 훈련하던 그 장면이 보여요. 그리고 왼발, 그리고 골망, 그리고 그 순간이 세계로 퍼져나가요. 그게 과장된 상상이 아니에요. 이게 준비가 딱 맞는 순간과 만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이 딱 그 순간이에요. 손흥민 아버지 손흥정 씨 얘기 잠깐 더 할게요. 본인도 축구 선수였었는데 원하는 만큼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자기가 못 이룬 꿈과 자기가 배운 모든 것을 전부 쏟아부었어요. 어렸을 때 손흥민은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너무 춥거나 너무 더워도 훈련이 있었어요.
오른발이 왼발처럼 될 때까지, 왼발이 오른발처럼 될 때까지. 어떤 날은 훈련 다 마쳐야 밥 먹고 잘 수 있었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보는 그 왼발을 만든 거예요. 유럽에서 힘들었을 때, 적응이 안 될 때, 결과가 안 나올 때 아버지는 전화를 끊지 않았어요. 아들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게 잡아줬어요. 그 이야기가 한국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울리는지 알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하는 아버지들이 그 이야기에서 자기를 봐요. 아이 키우면서 자기 꿈 접은 어머니들이 그 이야기에서 뭔가를 느껴요. 열심히 해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손흥민이 결국 증명해냈다는 데서 위안을 받아요. 손흥민은 그냥 축구 선수가 아니에요. 5천만 명이 가장 아끼는 가치들을 밖에서 가장 크게 증명해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월드컵에서 제대로 빛나지 못할 때마다 단순히 개인터우 팀이 탈락했다는 것 이상의 감정이 왔어요. 우리가 아는 그가 세계한테 아직 안 보였다는 그 감정, 그 서운함. 2026은 그 원을 닫는 기회예요. 대한민국이 이 토너먼트에서 멀리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세계가 처음으로 제대로 이 팀을 봐요. 아시아 팀이 선전했네, 깨어났다는 걸. 그리고 6월 11일 전까지 아직 얘기할 게 많이 남아 있어요. 유럽 플레이오프 결과, 최종 소집 명단, 전술 분석, 손흥민 컨디션 업데이트. 이 채널에서 다 다룰 거예요. 같은 깊이로, 같은 마음으로. 구독 안 하셨으면 지금 하고 가세요. 놓치기엔 너무 중요한 여름이에요. 우리 정상에서 봐요. 대한민국 가자.